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로 집계됐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1분기 성장률로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데요. 1분기 확정치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에서 0.7%포인트 상향 조정된 겁니다. 최초 발표인 속보치 1.1%와 비교하면 거의 배 가까이 높아진 건데요. 이러한 발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연내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을 무색하게 합니다.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의 10회 연속 금리 인상 속에서도 소비자 지출 증가가 1분기 성장률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잠정치 발표 당시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던 소비자 지출은 이번 확정치에서 4.2% 증가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성장률에 언론들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는 당초 전망이 힘을 잃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경제지표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 속에서도 2분기 미국 경제가 1에서 2%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어제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포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한인사회도 이번 결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입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인 학생들을 비롯한 아시안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나 실력, 성취, 인성 부분에서도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쿼터제 영향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등에 밀려 진학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라며 당장은 입시에 다소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특히 인종 다양성을 중시하는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의 경우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았으나 입시제도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996년부터 주법으로 이 정책이 금지된 이후 한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졌다는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놀스브룩 소재 입시전문학원 제이스에듀 제일리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포머티브 액션을 실제로 하고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아요. 일리노이도 제가 알기로는 어포머티브 액션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마이너리티, 유색인종들한테는 조금 불리해요. 에이션들한테는 괜찮을 거예요. 지금 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처럼 될 거라고들 걱정들을 많이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캘리포니아 데모그래픽을 보면 그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히스패닉이고 에이시아는 한 10%에서 13% 정도거든요. 근데 어포머티브 액션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시스템의 특히 상위권 대학들 UC 버클리나 UCLA를 보면 60% 정도의 학생들이 에이시안이에요. 실력으로만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에이시안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결정이지만 다른 마이너리티, 특히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는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결정이 될 거예요. 백인들도 사실은 뭐 이 결정을 그렇게 환영할 만한 결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ACT나 SAT 성적으로만 본다면 에이시안들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그 2위인 백인들에 비해서 에이시안들이 약 10% 정도 테스트 스코어가 더 좋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시스템이 사실 2, 3년 전에 프로포지션 19인가 해서 어포머티브 액션을 부활하고자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안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투표에 붙여졌다가 폐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공부 잘하는 아시안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실제 입시에 있어 한인 학생들에게 미치게 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입시에서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주립대나 사립대들에서 지금 어포머티브 액션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 페더럴 수프림 코트 결정에 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폐지를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이 레이스 자체가 이제 블라인드가 되는 거예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실력으로만 보게 되는 거라서 아시안 학생들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대학 입시 사정관들, 그러니까 대학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뽑는 사람들이 그 에이시안 학생들한테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만약에 에이시안 학생이 탑 오브 더 클래스가 아니면 걔는 공부를 잘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대놓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에이시안들이 실력이 좋은데 반해 입시에서 성적이 별로 그렇게 안 좋았었는데, 이번 결정은 에이시안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결정이 여태까지 진행되어던 입시에서 그렇게 크게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제대로 적응이 되려면 조금 더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입시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대학들은 특히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일 거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거나 크게 너무 기대를 가지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잘 노력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방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위헌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결정이 수십 년의 판례와 중대한 진보를 되돌리는 것이라는 소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대학은 인종적으로 다양할 때 더 튼튼하다면서 여러 인종의 광범위한 재능을 활용해야 국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는 이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도록 둘 수 없다면서 미국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이상을 가진 나라로 대법원이 판결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 상징하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GSK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을 승인한 가운데 연방질병통제방센터가 60살 이상 시니어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했는데요. 건강한 성인과 청소년이 RSV에 감염되면 적절한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지만 시니어는 심각한 증세를 보이다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CDC는 시니어가 주치의와 상의 후 RSV 백신을 1회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이달 말 사임하는 루시안 월렌스키 CDC 디렉터도 이번 권고안을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RSV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죠. 하지만 5월 연방식품의약국은 화이자와 클락소스미스클라인 GSK의 백신 두 제품을 승인했습니다. 이들 백신은 올 가을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CDC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RSV 백신은 시니어를 보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RSV는 주로 가을에 확산을 시작해 겨울에 정점에 이르죠. 건강한 성인과 청소년이 RSV에 감염되면 대개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만성심장과 폐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시니어는 심각한 증상을 보이다 대부분 입원합니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매년 RSV로 인해 국내 65살 이상의 시니어 6만에서 16만 명이 입원하고 6천에서 13,000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올해 화이자와 RSV 백신은 180에서 270달러, GSK의 백신은 200에서 295달러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미시간 호수와 시카고 강이 만나는 시카고 도심 일대에서 지난 1년여 사이에 16명이 실종 후 익사체로 발견돼 연쇄살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어제 시카고 MBC 방송과 뉴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시카고 도심의 시카고 강과 미시간 호수에서 실종 신고된 남성 10명과 여성 6명이 물에 빠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에서 정보요원을 지낸 트레이스 월더는 유사 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사건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며 연쇄살인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그는 다수의 사망 원인이 우발적 익사로 판단되고 다수는 판단 불가로 남아있다는 점, 피해자가 마지막 목격된 장소로부터 제법 떨어진 곳에서 시신을 찾았다는 점,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전체적으로 유사 패턴이 이렇게 많은 경우 더 이상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연쇄살인범은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며 게다가 살인 후 피해자를 물에 던지면 법의학적 증거들이 많이 사라져 완전 범죄를 노릴 수 있다고 부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뉴욕 경찰을 지낸 존 제이 캘리시 형사사법학과 조스프 디아칼론 교수는 모든 죽음은 분명한 사인이 확인되기 전까지 살인으로 간주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연쇄살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면서 음모론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 노아 이노스는 지난 12일 직장 동료와 함께 시카고 강변의 공연장에서 락 콘서트를 관람하고 나와 실종됐죠. 이어 닷새 만인 지난 17일 공연장에서 한 블록 떨어진 시카고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사법당국은 이노스의 직접적 사망 원인을 아직 규명하지 못한 상태이며 가족들은 피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경찰은 연쇄살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카고 공립학교가 여름이 끝날 때까지 약 80개의 학교에서 위험한 납 성분 페인트를 제거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는데요. 이는 일부 학교에서 노후화된 납 페인트를 확인하고 제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WBEZ 보도 이후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납 페인트는 부서지고 먼지를 생성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며 어린아이들은 특히 취약하죠. 이 페인트의 대부분은 올 봄이나 초여름에 교육부에 확인됐지만 일부는 더 일찍 확인됐다고 CPS는 전합니다. 교육부는 다운타운에 위치한 CPS 본부에서 열린 원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하죠. 찰스 메이필드 지구 최고 운영 책임자는 페인트 제거에 평균 약 10일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작업자가 피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고 덧쳤는데요. CPS는 여름과 겨울방학을 포함해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주로 손상된 납 기반 페인트를 테스트하고 제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노후화된 납 페인트가 확인된 교실과 다른 구역에 아이들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WBG는 전했습니다. 사우스사이드의 듀이 초등학교에서는 2월에 실시한 검사에서 체육관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후에도 체육관을 폐쇄하지 않았다고 교장과 CPS가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WBG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록을 토대로 근로자들이 지난해 거의 120개의 학교에서 위험한 납 페인트가 부서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제22회 연합찬양제가 미주 한인 장로 선교회 주최로 내달 23일 울링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 제1연합감리교에서 열립니다. 행사 준비위원장 송초홍 장로입니다. 임재 딱 두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예배가 느슨해지고 모든 것이 지금 한 템포에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으로 힘을 얻고 나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를 택했습니다. 임재라는 주제로 열릴 이날 연합찬양제는 시카고 권사합창단과 시카고 장로성가단, 이올림 여성합창단, 시카고 크리스찬 코럴, 시카고 한인합창단이 참여합니다. 이외에 시카고 코리안 뮤직 앙상블 율과 청소년 워십 댄스 팀 M4G가 특별 찬조 출연해 각각 퓨전 국악 찬양과 춤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1991년 창립된 미주한인 장로 선교회는 구소련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 선교지를 찾아 활발한 활동을 해오다 지난 1998년 음악 분과의 소속으로 장로 성가단을 창단해 그해 이듬해 2월 첫 연주회를 갖고 지역사회의 찬양 사역 활성화를 위해 성가를 중심으로 한 합창단들을 초청해 연합합창제를 개최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는데요. 장로 성가단을 창단했어요. 찬양 선교를 위주로 하자. 주로 어려운 기간과 힘들고 억눌리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돕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장로님들의 모임 단체입니다. 홍 장로에 따르면 올해 모아질 후원금은 크리스찬 비전 선교회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카고의 허만춘 장로님으로 대표로 계시는 크리스찬 비전 선교회를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오래 수십 년 전에 그 안경 사역을 하셨어요. 이걸 이제 우리 선교회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각 나라 선교지 선교사들에게 안경을 나누어 주는
옛날에는 왜 그 시카고에 선교대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LA로 넘어갔지만 그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기에 한 몇천 명씩 몇백 명씩 선교사님들 안경 나누어 드리고 지금도 각 나라의 선교사들에게 안경을 나누어 주는 그런 선교 사역입니다. 또한 미주한인 장로 선교회는 향후 선교지 선정과 관련해 비기독교 단체를 위한 선교를 확대해 지역사회에 보다 폭넓은 나눔을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4, 5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인원을 하기를 아직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니지만 올해부터도 그렇게 시행을 하자고 그런 이야기가 감돌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정기독교 단체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이제부터는 시카고에 있는 선교 단체나 비기독교 단체라도 어려운 기간이면은 저희들이 후원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잠정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성장로는 매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질적으로 협력해준 교회와 업체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말씀이 명제로만 남아있는 이때 연합합창제의 나눔 행사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찬양은 호흡이 있는 예배다라며 교회의 사명이 점차 퇴색해가는 이때 상처받고 굶주리고 억눌린 자는 물론 모든 동포사회가 합창제를 통해 큰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찬양은 하나의 예배지요. 호흡이 있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중이 있는 예배다. 이번에도 연합찬양제가 연합찬양의 제사의 장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오셔서 마음이 참 삶터에서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은 분들 오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개인의 심령에 부딪힐 겁니다. 지난 13일 정차된 차에 타고 있던 임신 8개월 한인 여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30세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를 1급 살인 및 1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한 상태죠. 총경용의자 코털 구스비에 대한 재판은 어제 킹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시애틀타임즈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숨진 권이나 씨를 추모하고 지지하는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스비는 현재의 혐의에 따라 45년에서 5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판에서는 그의 정신건강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스비는 형사들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형사들은 그의 혐의를 포함한 여러 행동이 진짜인지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시애틀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매운맛의 대명사 스리라차 품귀 현상에 따른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판매점들도 이를 비싼 가격에 팔기 시작했는데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스리라차는 후이퐁 푸드사 제품으로 사람들은 닭그림으로 이 제품을 구분하죠. 후이퐁 스리라차는 인스타카트 구매 데이터에 따르면 31개 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핫소스입니다. CBS에 따르면 아마존에서는 17온스짜리 후이퐁 스리라차 2병 한 팩이 $114에 판매되고 있고 28온스 병 4팩은 $200를 줘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스리라차 공급 부족은 주재료인 고추 재고 부족에 따른 겁니다. 후이퐁은 수년 동안 고추 재고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는데요. 이 회사는 2020년 7월과 지난해 4월 고객들에게 재고 부족을 경고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시카고 일원의 대기질 다소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호흡기 민감군에게는 해로울 수 있는 122 지수를 나타냅니다. 주말에도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한낮 9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와 곳곳에 오늘 밤부터 폭풍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후텁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보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1도, 밤 최저기온 70도, 토요일은 내일 낮 최고기온 82도, 밤 최저 66도, 모레 주일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선선할 것 같은데요. 낮 최고 76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81도, 습도는 93%, 바람은 북서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